그러니까 오늘은 1월 30일입니다. 오늘 30일 날 오전 8시 58분부터 3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 두 분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확고한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런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짐을 지금 한교안 대행에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100%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지금 일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한미 관계는 더 좋을 것이다. 오바마는 립 서비스만 하고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8년 동안. 북한 핵무장 뭐 어쩌고 해결한다 하면서도 그저 전략적 인내하면서 그냥 흘려 지나갔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자기 말대로 실천할 것이며 그런 의지와 시각을 지금 이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 계기에 양국 간 동맹의 연합 방위 능력 강화,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2월 2일 날 매티스 장관이 방한하게 됩니다. 이때 물론 한민국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하겠지만 이때 양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 등등이 긴밀하게 내부적으로 의논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밑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제1차적으로 한국에 왔다는 거, 이것이 의미 부여를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와서 긴밀하게 의논하겠죠. 전화로야 긴밀하게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황권한 대행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한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짚었는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 공감하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재차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국 강요는 양국 강요 등 관계 당국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 등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데 서로 일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이것 배치도 가급적 조기에 배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어요. 중국이나 어디 반발을 하지만 무시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황권한 대행이 가급적 74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늘 한국을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여기 의미 부여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지금 탄핵 전국 사태가 상당히 시끄럽고 복잡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탄핵 전국 사태가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를 여기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늘 한국을 생각할 것이라 이런 답도 하는 거죠. 방치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죠.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황권한 대행하고 그렇게 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할 일이 없겠죠. 이 탄핵 사태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미국 오바마 무슨 관심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저 한다는 소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한미 간의 동맹은
변함 없을 것이다. 이렇게 뻥쳐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는 다른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동병상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둘 다 언론과는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처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깊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보가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지금 황건한 대행 이 통화가 어제 푸틴과의 대화 이후로 오늘 하루 지나서 황건한 대행의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어제 푸틴 외에도 한두 명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황건한 대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은 바로 또 내놔야 될 분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은 그래도 내놓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하고 방안까지 이야기한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로부터 오는 소식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측면으로 탄핵 이 사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일단 중국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뒷배를 봐줬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이 저렇게 완료돼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막는 척하고 뒤로는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 솜씨를 아마 보여줄 것이고 우리는 구경하게 될 거예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야 될 필요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미 대만 카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에 가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용인 이런 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 트럼프가 제재한다면 분명하게 할 거예요. 오바마 같이 하는지 마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물에 술 탔는지 모르게 이렇게는 안 하고,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한 수는 양보해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 후에 트럼프가 반드시 북한의 핵을 요리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될 때 한국에도 지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대목입니다. 네, 그럼 다시 이어갑니다. 탄기국,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곳이 탄기국이죠. 홈페이지는 박사모 카페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소식은 보니까 박사모 카페에 들어가면 거기가 떠 있네요. 근데 거기 JTBC 손석희 씨를 형사고소하고 집단 소송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손석희 집단 소송 해가지고 확인서죠. 이걸 다운받아 가지고 간단히 몇 자 적고 도장 찍어 가지고 팩스로 보내고, 그리고 각자 2,200원 소송비를 또 계좌로 보내라. 이렇게 돼 있네요. 2월 4일날 태극기 집회가 토요일날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 앞에서. 그러면은 그때 또 대대적으로 아마 소송 참여자에게 이런 용지를 나눠주겠지요. 그런데 탄기국 대변인 정강용 씨가 그런 말을 했죠. 언론에서 계속 오보하고 왜곡 축소 보도를 하면,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 축소 보도를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폄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소송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또 그 참여자에 의한 집단 소송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소송할 때 언론사를 대상으로 안 하고 그 기자를 대상으로 소송하겠다 이런 것 같죠. 그리고 이 들려오는 거 보면은 시청에서 아마 탄기구에서 설치하는 텐트를
걷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치우려고. 그런데 타기국에서는 왜 우리 텐트만 치울까 보냐. 치우려면 저쪽에 있는 다른 텐트도 치워다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불구하고 타기국 텐트만 치우려 하면은 그때는 이제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것도 혹시 또 타기국에서 집단 소송할란지도 모르겠네요. 시장을 상대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네, 그럼 다시 이어갑니다. 근데 이 탄핵 정국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뭐가 있냐. 여러 문제가 예상 밖이었다 이거죠. 뭐가 예상 밖이냐. 이 탄핵 사태를 주도한 세력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예상 밖의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태극기 집회입니다. 역대로 시위하면 노조가 대대적으로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시위는 우리 국민들이 익히 많이 봐와서 익숙합니다. 그러나 근자의 보수 단체들이 대대적인 시위한 경우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시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할 줄도 모른다 할 정도로 이제 한다 해도 단순하게 몇 명이 가서 항의하고 이런 시위는 간혹 있어도 대대적인 시위는 한 번도 요 근자에는 해본 적도 없잖아요. 국민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시위하면은 아무래도 촛불 쪽 시위에 익숙해도 태극기 쪽 시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 시위가 대대적으로 커지고 또 커져가니까 이것이 예상 밖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 밖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권이든 남보다 형세하고 권세가 있는 분, 여러 일을 하는 분들은 털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예로부터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검찰에서 마음 먹고 털어대면 작게 그게 다 걸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도 털어대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서민들도. 그런데 검찰, 특검 등이 지금 2달, 3달 동안 정말로 세밀하게 수사를 하고 털고 또 털었죠.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지금까지 뚜렷한 게 단 한 가지도 안 나왔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말은 뇌물 많아서 단 이론도 나온 게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 않겠냐. 이게 예상 밖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아마 그들도 털면 뭔가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버렸다는 거죠. 이제 우리 헌법에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털듯이 최서원을 털듯이 수사를 한다면은 역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또 미래의 대통령까지 누구 하나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은 통치행위다 관행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당연시 여기는 것들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부 그야말로 적용받고 수사받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상 밖이었다는 거죠. 설마 그 정도 아무것도 안 나올까? 예상 밖이라는 거죠.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 바람에 밀리면서 민이란 이름에 밀리면서 국회에서 탄핵을 단행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했어요. 뭐 여론도 다 우리 편이다 하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는 지금 탄핵을 하고 죄를 찾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다 보니까 참 이것도 예상 밖이 됐다는 거지요. 예상 밖. 그래서 권성동 탄핵 소추위원장이 중도에 소추안을 제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소장 제작성하고 뭐 다를 바 없다. 괜찮다 하고. 그런데 이제 반론이 만만치 않아요. 공소장 제작성은 검찰이 혼자서 자기 수사한 거 그 조금 보강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 제작성은 전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헌법 위반 5가지 그리고 법률 위반 8가지를 국회에서 300명이 다 떠들러 보고
거기 제목, 제명 다 보고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뭐냐면 단순하게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대리인이 그걸 임의로 고친다는 게 조금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목을 빼고 뭘 하려면 뺀 상태에서 다시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처음에 가결을 할 때는 그 제명 그런 거 다 포함하고 그걸 포함해서 가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니까 또 앞으로 쭉 진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참 예상 밖이디요. 예상 밖. 그리고 이어서 박한철 소장 31일 퇴임입니다. 이분이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끝나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시끌시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했어요. 왜 시한을 정한 듯 하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신기형이 좀 곤두서 있잖아요. 뭐 계속 언론 보도에는 2월 중순에 결심 종결하고 뭐 초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보도가 막 이어지고 야당 일각에 또 그런 발언을 종종 해요. 거기다 일각에서는 선거운동 하지 않냐 이런 행보를 또 보이고. 그러니까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거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이거 뭐 정해놓고 진행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 이런 말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변호인단 총사퇴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지요. 변호인단 총사퇴 하면은 다시 변호인단이 이렇게 정해질 때까지 심리가 이제 스톱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변론이 다 끝나고 나면 변호인단 총사퇴도 상관없이 결심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죠. 변론을 남겨두고 변호인단들이 총사퇴를 해버리면은 그때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해야 되니까 또 심리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탄핵 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안 편한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은 어떻게 하든지 법대로 그야말로 공정하게 판결해 줬으면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흐름에 판단하는 것은 이제 바라지 않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 그저 100% 인용으로 이렇게 줄이 쫙 꺼지지는 않지 않냐. 물론 그 기운이 강하다고 이제 봐집니다만은 여러 여건으로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래도 나름 반드시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의를 아무래도 지금 보는 것 같으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민의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의 그 성향, 크기, 활동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확고하게 한쪽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세밀하게 더 증인을 세워서 증언을 들어보고 심리를 더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모두 관찰하고 보고 하면서 마음이 정해진다는 거죠. 아, 저거는 기각이겠다, 인용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국민들이. 그러면은 그 인용 기각 판결을 하고도 혼란이 없거나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 판결보다는 천천히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3월을 넘어가면서 훌쩍. 그렇게 해야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고 나서도 뒤에 후폭풍이 적을 거니까 더 안 좋겠냐. 마음이 더 편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내 개인적으로는 기각의 기대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집니다. 2월 2일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원래 대통령은 외환 내란죄를 범하기 전에는 형사소추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요. 외환 내란이란 것은 외환이라는 것은 애국과 통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한국에 적대 행위를 하는 걸 말합니다. 군사적으로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을 끌어들여서 한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외환죄입니다. 근데 내란죄는 건 뭐냐? 흔히 친이 구태타 이런 것도 내란죄에 속하지요. 내란죄라는 것은 자기 권한을 넘어가지고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을 무력화해버리거나 전복시키거나 이런 경우 권능을 행사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경우 이제 내란죄에 속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국 대한민국 안에 일부에 대해서 각자 주권 행사를 못하도록 배제해버린다든지 강한 독재적 권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내란죄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외환 내란죄를 범하기 전에는 대통령을 행사소추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 그런 말을 하죠. 지금은 탄핵소추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은 이제 그게 또 반론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권한만 임시 정지됐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살펴봐도 대통령은 그대로 현재 잠깐 쉬고 있다 보면 돼요. 말하자면 기각이 되면 즉시 온위치해서 업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라도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호도하고 모든 부분에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권한이 중지됐다고 해서 행사소추하고 이러기는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또 반론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안 되는 쪽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0조입니다. 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이 부분에서요.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적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는 뭡니까? 당연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지요. 국가기밀시설 보안시설입니다. 전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가 없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의무실이나 경호실은 군사 기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의무실에 대통령의 모든 의무 관련은 다 기밀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그리고 경호실도 그래요. 경호실은 대통령의 24시간을 밀착 경호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시 그 자체가 군사 기밀이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압수수색 허락할 수 없다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항에는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다 싶으면 허락을 안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승낙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건 뭐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온다 해도 엄연히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책임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이런 형국을 이 비유를 해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성체에 고립되어 있고 주변으로 수많은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적들이 문을 열어라. 아니면 좀 나와라. 일전을 벌려보자.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쳐들어갈 틈을 찾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제 현재 농성지계를 벌이고 있다. 농성지계 그건 뭐냐면은 성체 안에서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지킨다 이거죠. 왜냐? 치고 나가려니까 군사가 적고
그렇게 성에 의지해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농성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강대하고 아군 숫자는 적고 그러면 성 안에서 지키는 거죠, 그냥. 왜 오래 지키냐? 적이 군사가 많은 대신에 군량미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버는 것도 있고 또 멀리서 왔으니까 지칠 때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멀리서 원군이 올 걸 기다리는 거죠. 원군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광군은 멸했지만은 의병이 일어나서 구원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의병들. 지금 청와대도 그런 연구가 아니겠냐, 이렇게 비유가 되어집니다. 농성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시간을 끄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농성입니다. 농성지기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예측해 볼 때 지금 특검은 한 2달간 숨가쁘게 열심히 수사를 해왔어요. 최선을 나름대로 다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압수사다, 인권유린이다, 직권남용이다, 그런 말도 들어가면서, 물론 특검에서야 부정하죠, 그거. 그런 말도 들어가면서 또 그런 고발도 당해가면서 달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기한이 없습니다. 특검 활동을 할 기한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을 수사하고 마무리를 질 수 있죠. 죄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일단 꾸밀 수는 있잖아요, 마무리란 거는. 그리고 그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재판 다음에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종료 꾸밀 수는 있는 거죠. 일단 수사를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그렇게 종결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나름대로 2월에 탄핵 심판을 또 종결하는 계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청와대 측에서 또 응하지 않아 버릴 수도 있죠. 전혀.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기 싫다 하고는 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저 문서상으로 답변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뭐 유심히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해서 딱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은 항상 이 화면이 탁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고 없을 때는 월드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뭐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 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 신청하고 좋아요는 그 옆에 바로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 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그 네이버 메일 가입할 때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오늘 그거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각의 기대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이어집니다. 2월 2일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원래 대통령은 외환 내란죄를 범하기 전에는 형사소출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요. 외환 내란이란 것은 외환이라는 것은 애국과 통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한국에 적대 행위를 하는 걸 말합니다. 군사적으로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을 끌어들여서 한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외환죄입니다. 근데 내란죄는 건 뭐냐? 흔히 친이 구태타 이런 것도 내란죄에 속하지요. 내란죄라는 것은 자기 권한을 넘어가지고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을 무력화해버리거나 전복시키거나 이런 경우 권능을 행사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경우 이제 내란죄에 속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국 대한민국 안에 일부에 대해서 각자 주권 행사를 못하도록 배제해버린다든지 강한 독재적 권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내란죄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외환 내란죄를 범하기 전에는 대통령을 행사소추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 그런 말을 하죠. 지금은 탄핵소추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은 이제 그게 또 반론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권한만 임시 정지됐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살펴봐도 대통령은 그대로 현재 잠깐 쉬고 있다 보면 돼요. 말하자면 기각이 되면 즉시 원위치에서 업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라도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호도 하고 모든 부분에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잠깐 권한이 중지됐다고 해서 행사소추하고 이러기는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또 반론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일단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안 되는 쪽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0조입니다. 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이 부분에서요,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적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는 뭡니까? 당연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지요. 국가기밀시설 보안시설입니다. 전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승낙 없이는 기밀시설 보안시설입니다. 전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가 없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의무실이나 경호실은 군사 기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의무실에 대통령의 모든 의무 관련은 다 기밀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그리고 경호실도 그래요. 경호실은 대통령의 24시간을 밀착 경호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시 그 자체가 군사 기밀이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압수수색 허락할 수 없다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항에는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다 싶으면 허락을 안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승낙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건 뭐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온다 해도 엄연히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책임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이런 형국을 비유를 해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성체에 고립되어 있고 주변으로 수많은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적들이 문을 열어라, 아니면 좀 나와라, 일전을 벌려보자,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쳐들어갈 틈을 찾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럼 이제 현재 농성지계를 벌이고 있다. 농성지계, 그건 뭐냐면은 성체 안에서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지킨다, 이거죠. 왜냐? 치고 나가려니까 군사가 적고 그렇게 성에 의지해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농성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강대하고 아군 숫자는 적고 그러면 성 안에서 지키는 거죠, 그냥. 왜 오래 지키냐? 적이 군사가 많은 대신에 군량미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버는 것도 있고 또 멀리서 왔으니까 지칠 때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멀리서 원군이 올 걸 기다리는 거지. 원군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관군은 여러 일을 하는 분들은 털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예로부터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검찰에서 마음 먹고 털어대면 작게 크게 다 걸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도 털어대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서민들도. 그런데 검찰, 특검 등이 지금 2달, 3달 동안 정말로 세밀하게 수사를 하고 털고 또 털었죠,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지금까지 뚜렷한 게 단 한 가지도 안 나왔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말은 뇌물 많아서 단 이론도 나온 게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 않겠냐. 이게 예상 밖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아마 그들도 털면 뭔가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버렸다는 거죠.
이제 우리 헌법에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털듯이 최서원을 털듯이 수사를 한다면은 역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또 미래의 대통령까지 누구 하나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은 통치행위다 관행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당연시 여기는 것들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부 그야말로 적용받고 수사받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상 밖이었다는 거죠. 설마 그 정도 아무것도 안 나올까? 예상 밖이라는 거죠.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 바람에 밀리면서 민이란 이름에 밀리면서 국회에서 탄핵을 단행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했어요. 뭐 여론도 다 우리 편이다 하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는 지금 탄핵을 하고 죄를 찾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다 보니까 참 이것도 예상 밖이 됐다는 거지요. 예상 밖. 그래서 권성동 탄핵 소추위원장이 중도에 소추안을 제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소장 제작성하고 뭐 다를 바 없다. 괜찮다 하고. 그런데 이제 반론이 만만치 않아요. 공소장 제작성은 검찰이 혼자서 자기 수사한 거 그 조금 보강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 제작성은 전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헌법 위반 5가지 그리고 법률 위반 8가지를 국회에서 300명이 다 떠들러 보고 거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짐을 지금 한교안 대행에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100%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지금 일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한미 관계는 더 좋을 것이다. 오바마는 립 서비스만 하고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8년 동안. 북한 핵무장 뭐 어쩌고 해결한다 하면서도 그저 전략적 인내하면서 그냥 흘려 지나갔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자기 말대로 실천할 것이며 그런 의지와 시각을 지금 이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 계기에 양국 간 동맹의 연합 방위 능력 강화,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2월 2일 날 매티스 장관이 방한하게 됩니다. 이때 물론 한민국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하겠지만 이때 양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 등등이 긴밀하게 내부적으로 의논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밑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제1차적으로 한국에 왔다는 거. 이것이 의미 부여를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와서 긴밀하게 의논하겠죠. 전화로야 긴밀하게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황권한 대행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한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짚었는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 공감하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재차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국 강요는 양국 강요 등 관계 당국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 등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데 서로 일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것 배치도 가급적이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고 없을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 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 신청하고 좋아요는 그 옆에 바로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라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 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항에는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다 싶으면 허락을 안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승낙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건 뭐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온다 해도 엄연히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책임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이런 형국을 이 비유를 해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성체에 고립돼 있고 주변으로 수많은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적들이 문을 열어라. 아니면 좀 나와라. 일전을 벌려보자.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쳐들어갈 틈을 찾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럼 이제 현재 농성지계를 벌이고 있다. 농성지계 그건 뭐냐면은 성체 안에서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지킨다 이거죠. 왜냐? 치고 나가려니까 군사가 적고 그렇게 성에 의지해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농성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적이 강대하고 아군 숫자는 적고 그러면 성 안에서 지키는 거죠. 그냥 왜 오래 지키냐? 적이 군사가 많은 대신에 군량미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버는 것도 있고
또 멀리서 왔으니까 지칠 때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멀리서 원군이 올 걸 기다리는 거지. 원군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광군은 멸했지만은 의병이 일어나서 구원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의병들. 지금 청와대도 그런 연구가 아니겠냐, 이렇게 비유가 되어집니다. 농성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시간을 끄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농성입니다. 농성지계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예측해 볼 때 지금 특검은 한 2달간 숨가쁘게 열심히 수사를 해왔어요. 최선을 나름대로 다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압수사다, 인권유린이다, 직권남용이다, 그런 말도 들어가면서, 물론 특검에서야 커지고 또 커져가니까 이것이 예상 밖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 밖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권이든 남보다 형세하고 권세가 있는 분, 여러 일을 하는 분들은 털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예로부터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검찰에서 마음 먹고 털어대면 자켓 그게 다 걸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도 털어대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서민들도. 그런데 검찰, 특검 등이 지금 2달, 3달 동안 정말로 세밀하게 수사를 하고 털고 또 털었죠.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지금까지 뚜렷한 게 단 한 가지도 안 나왔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말은 뇌물 많아서 단 이론도 나온 게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 않겠냐. 이게 예상 밖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아마 그들도 털면 뭔가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버렸다는 거죠. 이제 우리 헌법에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털듯이 최서원을 털듯이 수사를 한다면은 역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또 미래의 대통령까지 누구 하나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은 통치행위다, 관행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당연시 여기는 것들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부 그야말로 적용받고 수사받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상 밖이었다는 거죠. 설마 그 정도 아무것도 안 나올까? 예상 밖이라는 거죠.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 바람에 밀리면서 민이란 이름에 밀리면서 국회에서 탄핵을 단행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했어요. 뭐 여론도 다 우리 편이다 하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는 지금 탄핵을 하고 죄를 찾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다 보니까 참 이것도 예상 밖이 됐다는 거지요. 예상 밖. 그래서 권성동 탄핵 소추위원장이 중도에 소추안을 제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소장 제작성하고 뭐 다를 바 없다, 괜찮다 하고. 그런데 이제 반론이 만만치 않아요. 공소장 제작성은 검찰이 혼자서 자기 수사한 거 그 조금 보강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은 2월 2일 날 매티스 장관이 방한하게 됩니다. 이때 물론 한민국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하겠지만 이때 양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 등등이 긴밀하게 내부적으로 의논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밑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제1착으로 한국에 왔다는 거. 이것이 의미 부여를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와서 긴밀하게 의논하겠죠. 전화로야 긴밀하게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황권한 대행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한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짚었는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 공감하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재차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국 강요는 양국 강요 등 관계 당국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 등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데 서로 일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이것 배치도 가급적 조기에 배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어요. 중국이나 어디 반발을 하지만 무시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황건한 대행이 가급적 74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늘 한국을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여기 의미 부여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지금 탄핵 전국 사태가 상당히 시끄럽고 복잡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탄핵 전국 사태가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를 여기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늘 한국을 생각할 것이라 이런 답도 하는 거죠. 방치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죠.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황건한 대행하고 그렇게 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할 일이 없겠죠. 이 탄핵 사태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미국 오바마 무슨